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세션은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런 인공지능 윤리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강연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션 3의 두 번째 강연자는 창신대학교 학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부산 인공지능 빅데이터 협의회 AI 윤리 위원장과 인공지능 콘텐츠랩 대표를 맡고 계신 안종훈 대표님이십니다. 또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AI 윤리 인증을 위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종훈입니다. 참 어제 오늘 우리가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엄청나게 좋은, 정말 인공지능 윤리에 관해서는 아마 어제 오늘 이런 강의가 없을 겁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각종 헌장, 그 다음에 정책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실제 우리 현장에서 적용하고 응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원칙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조금이나 줄여보자 라는 데 초점을 두고 제가 겁없이 이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 이제는 지금까지의 윤리 원칙,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이걸 넘어서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보는데 제 오늘 발표에 중요한 초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어떻게 하면 이걸 그러면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 특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비기술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세 번째로, 특히 이제 이걸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을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인공지능 표준화를 포함을 해가지고 각종 검증,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계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특히 검증, 인증 프레임워크를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진행 순서는 일반적인 윤리 현황, 어제 오늘 말씀드린 거 대략 아주 빨리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 구현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 현재 미 국방성의 다르파 그리고 구글 이 두 차원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마 오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될 건데, 그러면 이 원칙과 가이드라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걸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TV 화면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KT 기업 광고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SNS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외국의 한 사진입니다. 외국의 한 어린이 사진입니다. 두 어린이가 지금 비 오는 날 우산을 고양이에게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켰을까요? 왜 또 이렇게 할까요? 고양이가 비를 맞고 있다. 우산을 씌워줘야 되겠다. 바로 이게 인간의 윤리의식이고,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식과 인공지능 의식은, 특히 인공지능 의식은 아직은 이 의식을 구현할 단계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특히 오픈 AI에 이번에 GPT-3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IBM의 이상문의 말씀대로 아직은 거기까지는 멀었다. 자, 그래서 이 윤리적인 의식을 인간은 보면 일단은 타고난다, 또는 아니면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알고리즘을 통한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방법에서 시작을 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상황에서는 킬 스위치, 킬 체인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비기술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행 솔루션이 지금 당장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IBM의 성분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IBM의 팩스입니다. 여기에서 AI 윤리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일단 IBM에서는 AI 윤리는 다학문적인 융합 연구 분야다. 여기는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컴퓨터 공학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모든 여러 많은 학문들이 같이 들어가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 초점을 어떻게 설계하고 개발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방법은 기술적으로 비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냐. 다양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원칙에서 실행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의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일단 구글에서 진화하는 오토ML에서 오토ML 제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 지난 6월 달에 GPT-3가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6월, 7월, 8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서 소위 말해서 뉴럴 더스터 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돼지에게 이식을 하고 원숭이한테 이식을 하고 이제 올 하반기에는 사람에게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에서 빅버드라는 최신 알고리즘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파에서는 2016년, 17년부터 XAI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8월 달에 미 공군에서 알파 도그 파이터라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가상 모의 전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공지능 전투 조종사와 탑건의 조종사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을 해결할 기술적인 방법으로서 미 국방성의 XAI가 지금 연구가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울산의 유니스트에서 역시 내년 12월에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지난 6월에 나온 오픈 AI의 GPT-3입니다. 가디언에서 이 GPT-3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이 너를 아직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제목은 로봇이 이 기사를 썼다. 인간 아직도 무서운가? 이런 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GPT-3에다가. 최종 결과는 뭐냐? 우리는 인간의 하인이고 인간 파괴 욕구가 없다. 그 다음에 나는 로봇이고 실제는 내가 아니다. 그 다음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나에게 파괴와 관련된 임무를 지시한다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다. 다소 안심입니다. 그 다음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나아갈 뿐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하인이지 코드의 집합체고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글의 내용을 포함하는 500자의 글을 갖다가 이 GPT-3가 발표를 했고 이 원고가 8개 칼럼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GPT-3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볼 때도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 원리 원칙이 2007년 우리 대한민국의 로봇 윤리 현장서부터 해가지고 아실로마 원칙,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월 달에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안이 나오고 이번 12월 달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12월 달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지난 7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특히 그중에 AI 법제 및 윤리 기준이 이번 12월 달에 마련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제 우리 그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다섯 가지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우리 윤리협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편향성 문제. 두 번째, 오류와 안전성 문제. 세 번째, 악용 문제. 네 번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다섯 번째, 킬러 로봇 문제. 이것들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이거를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런 원칙을 실행을 한번 해보자,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지난 9월 15일자 7, 8월 달에 뉴스 포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뉴스 포털의 그 편향성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협회에서도 이 AI 자동화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우려한다. 그다음 검증 시스템, 검증 중립 기구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이제 올해 이후 AI 윤리는 첫 번째, 설명 가능한 AI 쪽으로 기술적인 구현 방법을 탐구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AI 윤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스마트 엑스테크 관련, 스마트 홈스부터 스마트카, 여러 가지 다양한 스마트 엑스 기술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게 블록체인과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6G와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특히 AI 윤리의 문제는 아까 IBM에서도 어떤 윤리 정의에서도 다학제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다학제적인 융합인문학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구현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설명 가능성과 해석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많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설명 가능성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제품 개발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제품의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서 텍스트로서 표현하는 거, 이거를 설명 가능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해석 가능성이라고 볼 때는 주로 맨 마지막에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 95% 코비드 환자다, 98% 코비드 환자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언어로 표현하는 걸 갖다가 해석 가능성이라고 해서 interpretabil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explainability를 XAI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nterpretability를 컴퓨터 언어로서 마지막 확률 어떤 그 퍼센트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걸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명 가능한 AI가 사실 이렇게 마지막 결과물을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AI 윤리 원칙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설명이 투명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물론 그 개발 과정이 투명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상호 협력적이어야 되고, 안전 보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 속에 XAI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서비스와 제품 믿을 수 없다. 그거 제대로 만들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XAI, 설명 가능한 AI, 앞으로는 계속 XAI라고 부르겠습니다. 상용 툴로서 왼쪽에 보면은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르파 XAI는 내년에 나올 거고, IBM에서도 AIF 360이라는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지금 그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또 이거 역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에서 TCAV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HTO, 그 다음에 휘들러, 발로와 이런 데서 많은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XAI를 만드는 방법은 신경회로망의 노드에다가 설명 라벨을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와리퍼, 그 다음에 결정, 추리 구조, 엔드와 이런 걸 활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시하는 5가지 테크닉,
요거는 샤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occlusion sensitivity, 그다음에 gradcam, 그다음에 integrated gradient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또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이나 그다음에 텐스플로우에서 활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나 툴로서 여기에 ELI5, Explain like I am 5, 내가 5살인 것처럼 내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라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TF Explain, 텐스플로우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IS 360, 그 다음에 투터치, 그 다음에 와리퍼 툴,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와 툴로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다르파, 미 국방성의 다르파의 XAI입니다. 자, 이 개념은, 자, 위에 보면은 지금까지 인공지능에서 나오면 데이터, 고양이라는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을 시켜서 결과물로 만들어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출력물에서 보면은 93% 고양이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다르파의 XAI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블랙박스로서 되어 있는 히든 레이어에서 이걸 설명 가능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설명 모델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설명 가능한 결과물로서 결론 도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과도 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도 투명해서 블랙박스가 화이트박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게 다르파가 추구하고 있는 XAI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를 보면 너무도 간단해요. 왼쪽에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블랙박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로 나오는데, 이때 가운데 블랙박스 히든 레이어에서 여기에다가 설명 모델과 설명 인터페이스를 갖다 붙이자. 그 방법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제가 볼 때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XAI가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자, 또 하나, 지난 8월 달에 다르파에서 이 XAI의 두 번째 버전으로서 제가 볼 때는 XAI의 다르파가 이 XAI의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물을 공군의 이 모의 전투기 실험에서 테스트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파 도그 파이터라는 걸로 해가지고 F-16을 이용해서 전투기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전투 조종사와 탑건, 최고의 조종사죠. 이 두 사람을 시뮬레이션 전투를 시켰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 이세돌과 알파고에서는 그래도 5대1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냐? 5대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2016년에 알파고에서 2020년 지금 8월 현재 알파 도그 파이터에서는 완전히 5대0으로 인간 조종사가 인공지능한테 졌습니다. 자, 결국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투기 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AI를 이 전투 모의 실험 훈련에서 AI 조종사를 얼마나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이 인간과 AI 이게 둘이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전투 전쟁 상황에서 이걸 같이 협업을 해서 전투 실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르파에서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국 5대0으로 인공지능이 지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화면에 1, 0 나옵니다. 지금 1대0이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 이거는 뭘 나타내냐? 앞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심비오시스, 공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까지 지금 현재는 다르파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아주 투명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TCAV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아까 전에 우리가 다르파에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글에서는 인터프레터빌리티를 지금까지 단순하게 어떤 확률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거를 이걸 갖다가 충분히 그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자, 두 가지 사례. 의사를 판별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부터 위로 해가지고 자, 남자구나. 그 다음에 청진기를 목에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었구나. 이 과정을 학습 과정에서 드러나도록 만들자. 그 다음에 자, 지브라를 갖다가 분류를 하는데 자, 이게 사바나 기후에서 사바나에 생존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게 또 말이구나. 그 다음에 이게 줄무늬가 있구나. 이런 거를 지금 그림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듯이 투명하게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딥러닝에서 블랙박스가 되고 있는 그 히든 레이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없겠나. 자,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 작년 2019년 7월 달에 대전 컨퍼런스에서 하나의 설명 가능한 엔진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자, 맨 먼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물론 전처리 과정이나 이런 게 이쪽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패키지로 다양한 모델과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 러닝과 트레이닝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이 트레이닝 단계에서 커리큘럼 러닝을 하자. 소위 말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보면 항상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패키지를 집어넣자. 그 다음 이거를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패키지를 넣고 여기에서 마지막 대시보드에서 인터페이스로서 설명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 결과가 fair, 공정하고 그 다음에 accountable, 책임감 있고 그 다음에 transparent, 투명한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대략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가버넌스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로컬 가버넌스 시스템, 그 다음에 글로벌 가버넌스 시스템,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특히 04번에 나오고 있는 모듈형의 AI 윤리 병합 설계 프레임워크를 하나 개발을 해보자. 여기에 나오는 02번의 GEGP라든지 03번의 LEGP, 04번의 GMAD는 제가 만들어 놓은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윤리 거민정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이 정도까지만 한다면은 우리가 글로벌, 로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AI 윤리 표준화 정립에 우리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일단은 필요한 거 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비기술적으로 이런 어떤 가버넌스 플랫폼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특히 이 중에 세 번째 나오는 AI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적용 가능한 측정, 입증, 거민정 시스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바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각종 이 AI 윤리 관련 기구에도 참여를 하는 게 아니냐.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것들을 가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규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개발자의 창의력을 침해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기업의 제품의 영업 정보를 훼손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규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전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팔러시를 구현을 하자. 사후 감시 감사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해서 글로벌 가버넌스 플랫폼으로 이 인공지능 윤리 플랫폼은 일단은 광의의 개념입니다. 로컬 윤리 가버넌스 플랫폼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위에 윤리 원칙, 가이드라인, 정책 이런 것들이 그 기반이 되고, 그 위에다가 모듈형으로 윤리 병합 설계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위에 거민정 시스템을 앉혀가지고 글로벌 윤리 가버넌스 플랫폼으로 가보자 해서 이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세부 사항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 다음에 로컬 윤리 가버넌스 플랫폼입니다. 우선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헌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유엔의 인권조항, 이 안에 인권에 대한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I 윤리 관련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정책 이거를 파운데이션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역량평가, 특히 이 역량평가에서는 모델 평가
모델의 영향 평가, 알고리즘 평가, 그다음에 데이터 평가 이런 것까지 덧붙여 가지고 이제 위에 개발 과정에 들어갔을 때 이 개발 과정에서 각종 윤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에는 개발 관계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 제도 준수, 그 다음에 윤리 원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듈형 윤리 병합 설계 프레임워크를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AI 프레임워크를 이 속에서 활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최종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또 이 모든 우리가 이 사회의 그 영향이 정말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버넌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윤리 병합 설계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공지능 윤리 관련 원칙이나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페이스 2에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 그 다음 페이스 3에서 모델, 그 다음에 페이스 4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번째 이거에 대해서 실행하고 측정 가능할 거, 그 다음에 6번째로 이 모든 걸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입증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최종 평가를 해서 이걸 갖다가 시중에 내놓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IT 개발을 할 때 데브옵스다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AI옵스 쪽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세부적으로 ML옵스다, DL옵스다, 기계학습 운영, 그 다음에 딥러닝 학습 운영,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XAI 플래닝까지 해서 이 과정에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라. 이 과정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상호 연결되도록, 소위 말해서 초연결, 초융합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해서, 특히 알고리즘 관련해 가지고는 IEEE에서 지금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는 이거를 이미 2016년부터 연구해서 2019년 1월에 파이널 버전이 나왔고, 여기에 보면은 Ethic Code, 윤리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은 이런 종류의 것들을 참고를 하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지금 이미 EU에서 2019년 5월 말에 발효가 된 GDPR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텐스플로우나 파이썬이나 파이토치나 이런 어떤 도구들에 들어가 보면은 모델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고리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처리가 돼 있어서 일반 AI 윤리학자들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알고리즘에 대해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르게 되면 아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델에 대한 분석, 이게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모델의 정확도 문제. 지금 여기에 제가 알고리즘을 몇 가지 한 5줄 정도 내놨습니다. 이게 모델의 애큐러시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보고서 또 이거를 실제 알고리즘상에 구현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알고리즘이 또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정확한 모델인지 이런 걸 측정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구글에서는 하나 최근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모델 카드 툴킷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럼 이 모델 카드 안에는 사용 사례, 모델의 한계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윤리적인 고려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itHub에 들어가서 미디어 파이프라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 모델 카드 툴킷 MCT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아마 앞으로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이 모델 카드가 기본적으로 딸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델 카드를 작성할 수 있는 툴킷도 이미 구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든 개발자들이 이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 모델 생성을 할 때 참고를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의사를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지브라, 조랑말을 분류하는 거, 거기에 보여드린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글에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TCAV, 자, 요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델의 어떤 투명성을 우리가 계속 지금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인공지능 윤리 금인정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 단계별로 제가 스테이지 1에서 어세스먼트, 스테이지 2에서 그다음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스테이지 3에서 마지막 평가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걸 인증 프로그램이나 각종 이 제품들을 등록하는 것까지,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현재 국내에서는 AI 인증 시스템 가운데는 테셀에서 AI 플러스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아까 로컬, 그 다음에 글로벌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특히 이번 지난 7월 달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이번 12월 달에 특히 그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AI 법제도 윤리 기반 이걸 마련한다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어떤 뉴스 포털의 편향성 문제 그 관련해서 AI 윤리 통화를 할 수 있는 중립적 검증기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같은 데서 이걸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AI 윤리 적용을 설계할 수 있는 금인증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다 말씀드린 거고, 특히 요 앞쪽에서 이 중에서 가버넌스 플랫폼, 윤리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금인증 제도, 그 다음에 표준안,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AI 윤리 관련 연구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지금 우리 협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AI 윤리 학회 조직 운영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